아파트 규제 강화로 투자금이 비주택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덜한 새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서울 전세 시장에 입주 직전에 하락 공식이 깨졌어요. 전세값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공급의 위축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신규 전세 물량이 급감을 했고, 갱신 계약까지 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은 11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6,069건으로 연초 대비 18%나 감소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 많은 전세 매물들이 쏟아졌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영향으로 매물 부족이 심화됐습니다. 임차인 우위가 돼야 하지만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그런 공식이 깨진 건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세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규제로 전세 매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할 시점에도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피한 고양 덕양의 거래는 70%가 올랐어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이 대체 거주지로 부상한 것이에요. 특히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업무지구와 인접한 지축 향동지구가 거래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매매 건수가 작년 동기 70%나 늘었어요.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더 증가할 것 같고, 이것도 또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규제 강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게 정부가 6월 27일 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0월 15일 날 또 묶어버렸고, 이것들의 대출 상한은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매매 가격이 낮으면서 규제가 덜 심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다들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덕양구가 70%나 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수도권으로 봐도 비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가 22%나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로 대책 전 143건에서 이후에 247건으로 늘면서 73%가 폭증을 했고, 권선구는 수원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등 관내 타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성시 매매 거래량이 대책 전에 561건에서 대책 후에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했고요. 단일 지역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습니다. 화성시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동탄 일대 매물이 소진되는 등 수요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주시에도 대책 전에 148건에서 이후에 209건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였고, 구리시 역시 대책 전 133건에서 187건 거래량으로 41% 증가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후에 거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이고요. 성남시 수정구, 송동구, 그리고 경기도 분당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인데요. 이미 규제 지역인 강남권은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 서초구는 오히려 2% 증가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에 비규제 지역은 이를 피한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는 양상이고요. 이처럼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아파트 대신에 꼬마 빌딩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투자금이 비주택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덜한 꼬마 빌딩이 새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거래량과 임대 수익률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 바뀌고 있죠. 최근 몇 달간 주택담보대출 총량 제한과 전세대출 축소 등으로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었고요. 반면에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상가나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등은 LTV가 70%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공식적으로 비주택 담보대출의 규제 완화를 재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빠르게 비주택으로 쏠리고 있긴 합니다. 주거 규제의 풍선 효과가 꼬마 빌딩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고 공실률은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투자 접근성이 낮고 임대 수익이 가능한 소형 자산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진 셈인데요. 한편 공실률은 낮은 수준으로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실률이 원래 서울 집합상가가 9.3%로 다소 올라 있었는데 근린상가 5.1%, 오피스 5.0% 공실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어요. 상권 접근성이 높고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 소형 꼬마 빌딩은 임대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와 또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월, 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만약 한국은행이 이에 동조할 경우에 빌딩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 만큼 투자 매력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대출 한도가 낮고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아파트 대신에 꼬마 빌딩이 낫다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택은 시세 차익에 의존을 하지만 빌딩은 임대 수익이라는 현금 흐름형 자산이라는 점에 차별화 요소로 꼽히기도 하고요.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꼬마 빌딩이 단순히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자산은 아니에요. 주택보다 관리비, 수선비, 유지 비용이 굉장히 크고 임차인 공실이 생기면 현금 흐름이 바로 뚝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 상권의 변화, 유동인구가 또 감소하고 프랜차이즈 철수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자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과 공실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출 여건이 유리하더라도 빌딩은 주택에 비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만큼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가격이 조정된 물건을 중심으로 임차인 안정성과 관리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빠르게 바뀌고 있고 복잡하게 또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따라가려면 뉴스를 보고 추세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